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1,400만 경기도민의 수석 대변인이 되는 것을 저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11대 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요. 오직 도민의 민생과 주권만을 바라보고 저희한테 주신 한 표와 그 권한이 정말 헛되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11대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또 의회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최연소 재선도의원 황대호 인사드립니다. 지난 10대 의회를 돌이켜보면 어떤 지역이라는 학교에서 이 시민이라는, 주민이라는 위대한 스승이 저를 길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 과정을 같이 공유했고, 그래서 함께 성취하는 그런 성취감들을 많이 맛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군사시설 그 소음 피해에 대한 학교 지원 조례안과, 그건 경기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의 재정조례였고요. 또 도 쪽으로 왔을 때도 군사시설, 군사소음 지역 피해 주민 지원조례, 이 두 가지가 개정됐는데, 제정되거나 특히 이 경기도교육청의 이 학교 소음 피해 지원조례는 모든 학교를 제가 다 다녔습니다.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학습권, 그 다음 교수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한 4번 정도의 토론회를 합니다. 모든 지역의 학부형님들을 모셔놓고. 그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그 의견들을 그대로 조례로 담았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됐고, 통과된 거로 그치지 않고 지원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음 피해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1억이라는 학교의 소음 피해 지원 예산을 전국 최초로 편성해서, 그래서 어떤 의견 수렴부터 조례서부터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된 이 모든 중심에 주민이 있었던 그런 조례들이 한 2-3가지 되죠. 우리 경기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군사시설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조례안도 지금 여러 가지 소음 피해를 지금 도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세요. 학교하고는 다른 측면이죠. 그분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부터 손해배상서부터 의료 서비스, 그리고 실태조사와 보상까지 도의 책무를 개정하는 그런 조례도 냈기 때문에 모든 제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있으셨다. 저는 그렇게 제가 자원합니다. 저는 소통창구 채널을, SNS를 또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카톡방, 밴드방,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상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그런 게 되게 익숙해지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역 현장에 대한 사진도 찍어주시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주시고요. 단체방, 그룹별로 모인 단체방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뭘 그냥 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시작이 주민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견 수렴회나 정담회나 전 이런 걸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권자가 저한테 주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밀실로 되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될수록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수록 기득권에게 모든 권한이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공평하고 어떤 정의로운 지수가 높은 사회는 이 정치에 대한 신뢰 지수나 참여 지수가 높은 나라. 그래서 노동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떤 영역도 다양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저는 그 역할을 정치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출판 기념회를 했었습니다. 에세이를 편찬했을 때 평소에 교류하시던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제 SNS 활동을 보고 그냥 처음 찾아오신 지지자분들이 한 200명 정도 오셨었어요. 지역 주민이셨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고민해줘서 고맙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정치의 역할이었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걸 보면서 난 참 많은 놀라움이 있었다. 이런 게 정말 될 줄 몰랐는데, 특히 군소음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비정규직분들과 함께 많이 연대를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오시면서 참 내 삶을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이나 멀리 있을 줄 알았는데 의원님의 유튜브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참 많은 희망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78대 78 사상 초유의 동수인데, 처음에 원구성도 거의 100일 정도 가까이 지원됐고요. 거의 70일 가까이 추경도 파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도민께서 주신 준엄한 명령에 보답은 못할 망정 우리가 한테 주신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그런 자괴감.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 수석 대표단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있고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아무리 이견이 있어도 서로 협의하고 협치해서 타협했던 게 경기도의회 전통이었거든요. 여태까지. 8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법부인데 그 권한을 자꾸 스스로 이렇게 내팽개치고 파행이 돼버리니까 사실 그 추경 예산에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급식 예산이라든지 징계충 예산, 버스 유류비 지원부터 지역화폐 예산부터 저소득 신용자 대출 정책까지 이 민생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예산들이 다 들어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지각 처리된 것들에 대한 경험을 제가 비춰봤을 땐 굉장히 송구스럽다라고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도민과의 소통, 그다음 언론과의 소통, 또 그 소통에는 또 우리 78명 의원들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 있게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이제 주요 방점이고요. 이 야당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조는 존중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견이 달라도 사실 이 양쪽 대변인단의 이 논평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쓴다 그래야 되나요? 최소한의 금도와 예의는 지키자. 정치의 품격을 하면서 하자. 다만 우리가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또 수석 대변인께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공개 토론을 좀 하자. 자, 어떤 추경 파행의 쟁점이 있거나 어떤 정책의 쟁점이 있으면 서로 간에 상반되는 입장을 공개 토론하자는 거죠. 그 판단은 도민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맞던 틀리던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그런 게 좀 상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대우라는 정치인을 우리 도민과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정말 다음 재선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했구나.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갖게 됐구나라는 그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 지역의 그 주민들에 맞는 어떤 예산과 정책, 조직, 또 어떤 교육 문화의 수준, 복지, 경제 대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시전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고 밀어붙이고 판단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전 되고 싶다. 저는 그게 제 정치의 철학이고 비전입니다.